이번 토픽은 두 모집단 평균의 비교, 그때의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로 전 토픽인 제 9장 토픽 1에서는요 뭘 했냐면 모분산을 아는 경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요 모르는 경우로 합니다. 우선 기초적인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모집단 평균 비교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 9장 토픽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다음 두 모집단의 평균 비교라는 건 지금 모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모집단 1과 모집단 2가 있는데 모집단 1의 평균이 μ1이고 모집단 2의 평균이 μ2입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설 설정이요 이렇게 됩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 다르다, 한쪽이 더 큰가 작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쪽이 큰가 작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는 이해가 쉽죠. 이렇게 표시하면.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꿉니다. 모집단 1에서 모집단 2의 값을 빼요. 그래서 하나의 모집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모집단 이 새로 생긴 모집단의 평균은 μ1 μ2가 됩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0인가 아닌가, 0이라는 건 뭐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것이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요, 차이가 있다는 것하고 차이가 0이 아닌 것하고 동일합니다. 즉 이거와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퀄 사인 왼쪽에 모두 μ를 넣고 오른쪽에는 숫자를 넣어서 합니다. 모집단 1의 평균이 더 큰가 아닌가는 차이가 0보다 큰가 아닌가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으로 씁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을 볼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 가설 검정의 순서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픽 1에서 모분산을 아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때 검정 통계량이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이거에 관한 사항은 토픽 2를 보시면 될 건데 간단히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 정기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균인 μ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표준 정규모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자는 x 빼기 평균인 μ, 분모는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 이렇게 바꾸면 이것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g라고 넣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x바를 보겠습니다.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보겠습니다.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평균이 μ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 오버 n입니다. 이럴 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마이너스 앞에선 x를 g로 표현하는 거고 이건 x바를 g로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앞에 x바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μ가 여기에 온 이유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평균이 오면 되겠네요. x바의 평균은 μ입니다. 따라서 μ가 오고요. 이제 분모를 보겠습니다. 분모가 시그마가 온 이유는 왜 그러죠? x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x바의 표준 편차가 오면 되겠습니다. x바의 표준 편차는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준 편차는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면 표준 정규모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G라고 넣습니다. 왜냐? 표준정품을 따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X바 대신에 뭐가 와야 될까요? 요것이 옵니다. X1바 빼기 X2바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면 표준정균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균은 얼마죠? X1바 빼기 X2바의 평균은 μ1 마이너스 μ2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μ1 마이너스 μ2와 X1바 빼기 X2바의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X1바 빼기 X2바의 평균 expected value는요 μ1 마이너스 μ2이고 X1바 빼기 X2바의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입니다. 단서가 표본 추출할 때 독립적으로 추출하게 되면 sampled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추출하게 되면 분산이 이렇게 됩니다. 독립적인 추출과 독립적이 아닌 추출은 다음 토픽에서 다룰 겁니다. 평균했죠? 분산했어. 그 다음 뭐에는 분포 모형합니다. X1바, X2바가 어떠한 경우엔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단서가 붙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X바 대신에 X1바 빼기 X2바예요. 그럼 분자에 마이너스 이렇게 이겠죠? 뭐를 G로 변하는 거냐 하면 X1바 빼기 X2바를 G로 변환하는 거니까 X1바 빼기 X2바가 나오고요. 그거의 평균은 즉 X1바 빼기 X2바의 평균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죠? μ1 마이너스 μ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와야 됩니까? X1바 빼기 X2바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도 제가 표준 편차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표준 오차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X1바 빼기 X바의 표준 오차,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 이렇게 됐으니까 저걸 스퀘어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준정품을 따르게 되고요. 이 값이 표준정품을 따르니까 이것을 G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검정통계량이 이렇게 된 겁니다.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 검정통계량은 이거고요. 모집단이 두 개에서 비교할 때 차이를 내서 검정할 때 검정통계량은 이것이 됩니다. 요것과 요것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로 할 거예요. 모르는 경우로 하기 때문에 요식을 쓰면 안 되겠죠. 요식은 모분산을 아는 경우, 즉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공식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겠죠. 만약에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쪽에서 어떤 걸 일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G를 쓸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시그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G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서를 달아볼게요. 시그마 is unknown.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그마를 모르면 시그마의 추정값을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추정한 거라 그게 가장 시그마에 유사할 겁니다. 그 다음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분자는 그대로 있고요, n도 그대로 있고요, 시그마 대신에 s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표준정금을 따르지 않겠죠. t분포를 따릅니다. t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n-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률변화 t라고 놓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을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단서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아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모른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사항을 그대로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분자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분모는 분자 빼기 뮤 제로. 분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x1바 빼기 x2바 마이너스 뮤 제로이고요. 이제 분모가 바뀌면 되겠죠? 분모가 어떻게 바뀝니까? 시그마 대신에 s를 쓰면 될 거예요. 따라서 스퀘어 루트 하고요. n번 1분의 s1 제곱 더하기 m2분의 s2 제곱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준점검을 따르지 않으니까 t분포를 따라서 t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t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t를 쓰고, 그 다음에 자유도인데 자유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df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이 자유도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엑셀이나 컴퓨터에서 다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이걸 외우기도 힘들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t분포와 표준정규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표준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t분포는 요거보다 약간 납작하게 생겼죠. 그리고 t분포의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정규분포에 근접해 갑니다. 수렴해 갑니다. 즉 t분포가 자유도가 30 이상인 경우나 표준정규분포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요 자유도 계산한 게 30 미만이면 요걸 쓰는 거고, 검정 통계량으로. 만약에 자유도가 30이 넘어간다면 t분포표를 찾을 필요 없이 표준정규분포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한 경우고요. 그때 검정 통계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할 것은요,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식이 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토 예제를 보겠습니다. 모집단 1은 10살에 한국인 키로 구성되어 있고, 모집단 2는 20세 미국인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인은 10세니까 작을 거고요. 한국인이 작은 데다가 나이도 어리니까 더 작을 거고, 미국인은 키가 큰 데다가 20세니까 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클 겁니다. 그러나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 분산이 동일해요. 모집단 1로부터 표본을 추출했더니요, 110, 120, 130이 표본이 추출되었고, 110, 120, 130에 분산을 구했더니 100이 나오고요. 모집단 2로부터 표본이 추출되었는데 170, 180이 표본이 추출되었고, 이것의 분산을 계산했더니 50이 나왔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해. 근데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려고 해. 첫 번째 방법은 두 표본을 하나로 묶어 버리는 거예요. 묶어 하나의 표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각각 별도로 모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각 표본마다 각 표본끼리 이제 표본이 모분산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1이 모분산 추정하고 표본 2가 모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은 중간 단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값을 보겠습니다. 두 표본을 묶는데요. 그럼 묶는다면 이제 표본이 110, 120, 130, 170, 180이 될 겁니다. 여기서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을까요? 매우 틀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모집단의 분산은 같지만 이 110, 120, 30과 170, 180이 섞이게 되면 이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매우 크게 나올 거고 이것은 모분산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겁니다. 제외합니다. 별도로 모분산을 추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S1 제곱을 가지고 시그마 1 제곱으로 추정값을 하고 S2 제곱을 해서 시그마 2 제곱을 추정하는 것이다. 즉 요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중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세 번째는 왜 나쁘냐 하면 첫 번째 표본은 크기가 3이죠.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2입니다. 따라서 표본이 너무 작아요. 만약에 적절하게 한다면 표본의 크기를 늘릴 수 있어요. 중간 방법을 쓴다면요, 두 표본을 하나로 묶지는 않지만 뭔가 같이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5로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의 평균 키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표본을 3으로 한 경우와 표본을 1000으로 한 경우 어느 게 정확합니까? 표본의 크기를 1000으로 한 게 당연히 정확하죠. 즉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3이나 2보다는 5로 크게 함으로써 모분산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이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집단이 있는데요, 모평균이 같아요. 그런데 x1 반은 즉 모집단 1에서 표본 평균은요 100이고 키라고 해보겠습니다. 키가 100이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평균은 50이라고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동일하다면 모평균은 얼마로 보일까요? 모평균은 얼마일 것으로 보입니까? 자, 다음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100 이상, 2번 100과 50 사이, 3번 50 미만. 모집단이 동일한데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평균이 100이고 이쪽 평균이 50이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로 보입니까? 100 이상 아닐 거고요, 50 미만 아닐 거고요, 100과 50 사이에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표본이 평균이 50과 100이니까 50과 100 근처, 하나는 50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얼마일 것 같아요? 50과 100 사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앙골라인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요. 그때 한 사람을 추출했더니 그 사람의 키가 160이고요. 또 한 사람을 추출했더니 그 사람의 키가 170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개의 정보로부터 앙골라인의 평균은 얼마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170 이상이요? 아니 160 미만이요? 아니죠. 제가 구한 것은 160과 170이니까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논리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50과 100 사이겠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표본 1의 표본 크기는요 1000이고 표본 2의 표본 크기는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표본 1의 평균이 100이고 표본 2의 평균이 50이라면 모평균은 어쯤에 있을까요? 즉 100에 가까울까요? 50에 가까울까요? 100에 가깝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훨씬 크니까
이 100이라는 정보가 50이라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모평균을 추정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100과 50의 가중평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중치는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즉 1000과 10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1010분의 1000 1010분의 10 이렇게 가중치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100의 근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 표본 분산은 하나는 100이고요. 또 하나는 50입니다. 그럼 모집단의 분산은 어디쯤 있을까요? 100 이상, 100과 50 사이, 50 미만 어디 있을 거냐면 100과 50 사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와 동일한 논리에서요. 그럼 100에 가까울까 50에 가까울까는 뭐에 따라 달렸을까요?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렸겠죠. 한쪽은 표본의 크기가 3이고 이쪽은 표본의 크기가 2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쪽의 자유도는 n1 빼기 1이고요. 이쪽의 자유도는 n2 빼기 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유도 두 개를 합치니까 n1 더하기 n2 빼기 2고요. 자유도가 n-1이니까 분자가 이렇게 됩니다. 50의 가중치는 분모는 n1 더하기 n2 빼기 2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도는 n2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일반화 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표본의 분산이 S1 제곱이니까 S1 제곱으로, 두 번째 표본의 분산이 S2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 가장 좋은 추정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분산이라 S제곱인데 여기다가 P라고 쓰겠습니다. P는 왜 P를 썼냐 하면 풀드, 섞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의 관심사항은 이때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겠죠? 검정 통계량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걸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요. 분자는 동일합니다. x1바 빼기 x2바 마이너스 뮤 제로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은 이 분모, 표준 오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가 어떻게 바뀔까요? S1 제곱, S2 제곱 대신에 SP 제곱이 쓰는 겁니다. 따라서 N1분의 SP 제곱 더하기 N2분의 SP 제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자유도가 있는데요. 자유도는 이때는 단순합니다. N1 더하기 N2 빼기 2고요. 자유도가 30이 넘어가면 T분포를 찾을 필요 없이 표준 정규분포를 찾으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모집단 평균의 검정 통계량에서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경우부터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모가 표준 오차죠. 즉 x1바 빼기 x2바의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것은 시그마를 아니까 시그마 1 스퀘어드와 시그마 2 스퀘어드를 썼습니다. 이제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모르는 경우는 두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요 시그마 1 제곱 대신에 그의 추정값인 S1 제곱 쓰고 시그마 2 제곱의 추정값인 S2 제곱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검정 통계량은 T분포를 따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모집단 분산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즉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동일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S1 제곱과 S2 제곱을 그대로 쓰지 않고 풀합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동일한 데에서 표본 분산이 계산된 거기 때문에 이 표본 분산을 잘 섞어서 모분산을 추정한다면 표본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푸울드한 표본 분산을 사용하는데, 그 푸울드한 것은 첫 번째 표본의 분산과 두 번째 표본의 분산의 가중 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SP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에 SP 제곱을 사용합니다. 즉 S1 제곱 대신에 SP 제곱, S2 제곱 대신에 SP 제곱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훨씬 더 모분산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T분법을 따르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여기서의 자유도와 여기서의 자유도는 다릅니다.